커피 한 잔과 과일 주스 두 잔을 주문한 한 여자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들고 온 쇼핑백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미르나가 하니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갈증 때문이었을까요? 미르나는 자리에 앉기 바쁘게 친구가 주문해준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몇 모금 마십니다. 그러던 그녀는 맛이 이상하다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컵을 집어들고 살짝 맛보던 하니도 얼굴을 찡그리며 웨이터를 찾습니다. 웨이터 역시 커피 맛이 이상함을 알아챘고 곧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미르나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더니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미르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미르나는 1988년 3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르나는 호주 빌리블루 디자인 칼리지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동갑내기 제시카를 알게 됩니다. 제시카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금수저였고 두 사람은 금방 친자매 같은 베프로 됩니다. 2010년 학업을 마친 제시카는 시드니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하고 호주 영주권도 취득합니다. 미르나는 남자친구 아리프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서로 근황을 전하며 돈독한 우정을 이어갑니다. 2015년 시드니로 휴가를 떠난 미르나는 오랜만에 제시카를 만납니다. 자신이 남자친구와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전해주죠.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미르나는 제시카가 왠지 기운 없고 우울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르나는 따져묻기 시작했고 제시카는 자신이 사귀고 있는 호주인 남자친구 패트릭이 난폭한 성격의 마약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폭행까지 한다며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화도 나고 절친이 안쓰러웠던 미르나는 당장 패트릭과 헤어지라고 충고합니다. 바보니? 왜 그딴 남자를 만나는 건데?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빨리 끝내. 하지만 직설적인 말투가 불쾌했던 걸까요? 제시카의 표정은 굳어졌고 가벼운 다툼 끝에 두 친구의 재회는 그렇게 껄끄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시카는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후 몇 달 동안 우울증으로 4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2015년 8월 제시카는 음주운전으로 한 요양시설의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저지릅니다. 결국 늑골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시카는 직장에서도 해고통보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미르나는 2015년 11월 남자친구와 발리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객들 중에 절친인 제시카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미르나가 그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메시지로 결혼 소식을 전했을 뿐이었죠. 제시카도 타국에서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2015년 12월 5일 제시카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옵니다. 약속 장소에 미르나는 남편과 함께 나타났고 제시카는 다시 한번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6년 1월 6일 호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제시카는 미르나와 한 쇼핑몰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미르나는 다른 친구 하니도 함께 만날 것을 제안했고 커피를 사준다는 제시카에게 문자로 베트남 아이스 커피를 부탁합니다. 오후 3시 30분경 카페에 도착한 제시카는 두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근처의 보행자 거리에 가서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구매합니다. 4시 14분 쇼핑백 3개를 들고 카페로 되돌아온 제시카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5시 16분 미르나가 하니와 함께 도착했고 곧 참극이 벌어집니다. 종교 문제로 미르나의 가족은 부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위 내시경을 통해 위장 손상과 출혈을 발견했고 소량의 시아나물을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마신 커피에서도 치사량의 시아나물이 검출됐고 제시카와 하니의 과일 주스에서는 독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르나의 사인은 바로 시아나물 중독이었습니다. 초반에 경찰은 카페 직원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만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미르나의 두 절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이는 줄곧 미르나와 함께 있었기에 용의선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었고 당연히 제시카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수사 결과 카페 내부의 CCTV에는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오자 제시카가 쇼핑백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과 커피잔을 2번 옮기는 장면도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독극물을 넣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쇼핑백이 감시 카메라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미르나가 쓰러졌을 때 제시카의 반응도 주목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제시카의 모습은 미리 예견한 듯 침착하고 냉정했던 것입니다. 2016년 1월 30일 경찰은 제시카를 구속합니다. 6월 5일 재판이 시작되고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제시카는 활짝 웃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시카 가족은 딸의 무죄를 받기 위해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전부 정황 증거였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검사는 제시카에게 미르나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격장애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미르나 탓으로 돌린 점, 결혼할 때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점,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미르나에게 강한 질투를 느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죠. 그리고 카페 내부의 감시 카메라 확인 결과 미르나가 마신 아이스커피는 제시카만이 독극물을 투여할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고 테이블 위에 쇼핑백 3개를 올려놓은 것은 CCTV의 감시를 차단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제시카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사장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패트릭은 제시카와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법원에 접근금 지명령까지 신청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었던 크리스티는 제시카가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갑자기 한 사람을 보내버리는데 얼마만한 양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뜬금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해고당한 후에는 사장 모녀를 모두 없애버릴 거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시카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째, 미르나의 위에서 소량의 시아나물이 검출되긴 했지만 방부제가 든 음식물로도 섭취가 가능하고 시아나물 중독의 가장 명백한 특징인 피부 발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르나가 시아나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 둘째, 미르나의 사망 원인은 특이 체질의 알레르기 질환일 수도 있다. 셋째, 미르나의 사인이 시아나물 중독이라면 같은 커피를 마신 한이와 카페 웨이터 역시 최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제시카도 쇼핑백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고 자신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른 휴대폰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27일 법원은 제시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제시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